안녕하세요. 하남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병수발 3년차로 효자나 효부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병을 돌보고 노력할수록 간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것을 아무래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시어머니의 병을 돌보다가 도중에 시누이 덕분에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시누는 본인의 한 행동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에겐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제보다 3년 먼저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딸 아이도 한 명 계셨죠. 처음부터 시누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누가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내 남동생이 결혼할 것이라 해서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신이라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내 동생에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 나도 잘해주고 싶어서 미래의 올케를 위해 적금까지 들어놨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현수 씨랑 반반 결혼하기로 얘기된 상황이라. 아니야. 이런 건 신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올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것만 받으면 돼. 처음 신우를 봤을 때 결혼 기념으로 제 가방을 하나 문해준다는 말에 그런 걸 받을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챙겨준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기대도 되고 어떤 가방을 사주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를 다 하고 나서도 신이가 가방을 준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키가스와. 예전에 형님이 결혼을 축하해줄 선물로 가방을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당신이 받은 걸 잊으셨는지? 아니요. 그 가방은 우리 누나가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누나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어서 이전에 내가 괜찮다 했었는데도 자기가 줄 거라고 했으니 기대하고 있었죠. 아, 우리 누나가 허풍 좀 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할 말들은 조금 걸러듣는 게 좋아요. 나는 누나가 그러한 얘기를 한 줄도 몰랐네. 지금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요. 나도 우리 반반 결혼 때문에 서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형이 뭐라도 하나 챙겨준다고 하니까 괜히 기대했나 봐. 결국 비행기만 타고 신우한테 받은 거야.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결혼식에 본인 시댁 식구들까지 존속으로 데리고 와서 기금 하나 없이 밥만 먹고 갔어요. 좋은 날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신이가 본인은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싶어하고 남의 것들을 탐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한 사람이기도 했고 저랑 많이 맞지 않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 일이 생기면서 신이와 얽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상을 제가 차려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신우가 시어머니 생신날 되기 저전부터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어떻게 차릴지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장어 요리를 해주는 맛집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요리를 좀 넉넉하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남편도 좀 챙겨 먹이게요. 이번에는 제가 회사 업무도 바빠서 시어머니가 밖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로 가게 예약을 해뒀어요. 밖에서 먹는 것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건강에도 좋잖아요. 올해는 벌써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것을 꺼려서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꼼수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번이 첫 생신상인데 차리는 것이니까요. 그때도 어머님께서 다음부턴 밖에서 드시자고 하셨고 이번에는 먹고 싶은 메뉴를 말씀해 주셔서 가게 예약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정성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형님이 어머니 생신상을 축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만든 장어 요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우는 어떻게든 저를 시켜 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신우이 보고 직접 생신상을 준비하라고 말했죠. 그러니 갑자기 말을 어리면서 제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녀가 차려드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좋다 하시는데 밖에서 먹자고 하는데 신우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결국 저희는 밖에서 식사를 했어요. 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신우가 저를 뾰로뚱한 얼굴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올케가 예약한 곳이니까 올케가 낸다. 거구 어머니 기념으로 모인 자리니까 형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부담해야 해. 올케가 집에서 요리했으면 내가 장 봐줄 돈을 주려고 했는데 편하게 엄마 생신을 넘기려고 했으니 이 정도는 올케가 부담해야 해. 어머님 생신이니까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우이는 그때다 싶어 이것저것 추가해서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다 못 먹어요. 다 드시고 나서 부족하면 시키세요. 못 먹으면 나중에 싸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올케 돈 아깝고서. 그러는 거 아니죠. 이왕 다 같이 먹는 거, 부족하게 먹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신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죠. 넉넉히 먹어도 3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했지만 신우이 때문에 거의 5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나왔어요. 신우이 손에는 남은 음식들을 포장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신우 남편 또한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들을 보니 얄밉다는 생각에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쏴붙여 버렸어요. 형님, 너무한 건 아니에요. 뻔히 우리 사는 거 알고 계시면서 먹지도 못하는 것들 계속하는 거잖아. 시켰잖아. 결국 포장해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 같아요. 매옹 사업이 요즘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누나도 돈을 쓰거나 그런 거에 예민해진 것 같고, 그리고 엄마 생일날 누가 더 쓴다고 해도 괜찮아. 그냥 자식들이 돈에 신경 쓰고 투닥거리면 엄마 마음도 불편하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참 형님은 대단해. 남편은 신우인데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그런 거니 이해하자는 말투를 했지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신우한테 한 소리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으니 그냥 넘겨버릴게요. 그리고 몇 달 뒤 명절날을 맞이하여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리를 차리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게 많았네요. 음식이 많아서 새벽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제게 빨리 친정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더니 눈 한쪽이 부풀어 올린 듯 보였어요. 어머니, 눈이 좀 부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 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이 좀 피곤한 모양인가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세요. 사돈에게도 안부 전해드리고 우리도 가끔 몸이 피곤하면 신체의 어딘가가 이상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잠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우리 어머니? 눈이 이렇게 모양이야. 지금 저희 엄마도 눈이 거의 못 보시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혼자 친정에 내려가서 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어머니 눈이 왜 그러셔야 돼? 아까 전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피곤하시다고 하셨거든. 뭐야,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병원에 모시지 않고 홀로 친정에 내려간 거야? 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신우한테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급하게 시어머니를 뵈려고 하셨어. 사돈상 어디가 안 좋으신 거래? 너희들은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라니,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시덕에서 나올 때도 눈 한쪽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음식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제 어머님은 따로 음식 알러지가 없으신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면 원래 없던 것도 생기고 그런다던데 음식 알러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알려주시고 김서방이 힘들게 운전하고 오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네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저녁도 못 먹고 시댁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도착하니 신우가 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른 엄마 얼굴 한번 봐봐.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됐는지요? 거야네 항상 똑같이 했다고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하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죄인처럼 신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말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우이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잘못도 안 내는 그렇게 잡아. 그리고 내가 뭐 잘못 먹어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피곤하다고 눈이 그렇게 된 사람이. 구서 오신 줄 알았어. 혼 갔다 왔어. 옳게 알았지? 내일. 회사를 쉬었다가 엄마를 모시고 의료 검사를 받으러 가서 생각해보니 시누이를 모셔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게 극성을 부리며 병원에 다녀와서 자기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그때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생각보다 안 좋아 보였고 눈이 보이지 않는 듯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고 안과에서는 빨리 대형 병원으로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받아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니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눈 주변의 신경이 중요한 것이었네요. 뭔가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눈이 그렇게 됐죠. 시어머니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뇌출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면 저한테 먼저 사과할 줄 알았어요. 물론 본인 엄마인 건 놀라서 그렇게 행동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이 경솔했다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말 하나 없이 병원 간호 잘 해드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 거였어. 수술하면 괜찮아지면 되니까 옆에서 올리가 잘 챙겨 들려야겠네요. 어머님께서 해야 돼서 짐 좀 챙겨 오려고 하는데 병원에 어머님 보호자가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셔도 되나요? 내가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 이야기하려고요. 그래도 병원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깨어난 후에 가져올지, 잔 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야 할지 결정할게요. 어차피 형님과 어머님도 올 거거든요. 그때 어머니 짐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신우는 그때 일 몇 가지를 맡기기로 했는데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중요한 것 아닐지 몰라요. 제 상태가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 중이에요. 그때 저도 회사 다니고 있었지만 간병인을 두고 관리하고 겸하러 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남편이나 제가 일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뭐니 건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를 끝내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어 들어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신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회사에 있어. 언제 병원으로 올래?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병원에 왔어. 형님도 함께 계셔서 남편과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식당에 들어와 밥을 먹는 도중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러 간 것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어차피 형님이 계셨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매번 퇴근 후에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함께 밥을 사 먹어서 오랫동안 오지 않았었으니까 겸사겸사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제가 신이랑 전화로 신랑이 버리는 것처럼 보였는지 남편이 제 전화를 낚아채고 신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누나가 엄마 옆에 있어줘. 누나 엄마 번갈아 가면서 한 번밖에 안 왔잖아.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저녁마다 엄마 챙겨드렸으니까 오늘은 누나가 챙겨드려.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엄마한테 인사만 드리고 갈 거니까. 남편은 신이한테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갈 때 신우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근데. 매번 병원 음식만 드시는데 너희 둘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 아, 뭐, 엄마가 종종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사드렸어. 근데 눈을 엄마 챙긴 적 있어?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너 지금 내 처하고 편들어 주는 거야? 아니, 누나가 너무하잖아. 우리가 엄마를 안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누나 있으니까 오랜만에 저녁 먹고 오는 걸로.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 남편도 신의 번 말로 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신우한테 왜 그러냐 식으로 말씀하시니 신우이는 성질을 내며 병신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행동에 신경 쓰였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과했어요. 너희가 매일 나를 챙겨주러 와서 너무 고맙고 괜히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은 저희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재활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야 집에 가서 푹 쉬실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일찍 왔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다 해서 냅뒀는데 결국 수술이 늦어져서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으니 재활만 잘 하시면 금방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전날 신이가 저와 남편을 불러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태어나면 집에 모셔드릴 거야. 아직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는 것은 힘들 거 아니야.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서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거예요. 내일 어머니 집으로 뭐 주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혼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가 과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어머니가 통원 치료를 다 받고 나면 그때는 따로 살아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녀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엄마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어머니의 입에서 합구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면 만약에 어떤 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엄마의 통원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의 집이나 우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복할 동안 내가 전념해서 챙겨준다면 당신도 부담이 없고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얘기해보자. 갑자기 학과에 대해 이야기하게 돼서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갑자기 형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건 어떨지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 모시기 전이 내게 더 편할 것 같고 김서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 나도 회사에 나가야 하고 남편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병관을 도와야 한다는데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김서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지. 조만간 계약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를 더 다니기로 했거든. 사실 다음 주 정도에 계약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했거든. 남편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쉬울지도 몰라. 하지만 어머님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걱정돼서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 김서방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떡하려고 하지? 너도 험노복도 잘 돼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그게 모두 너의 행운이 될 거야. 친정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계약의 측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대기업에서는 아니지만 큰 중소기업에서 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걱정돼서 남편에게 선뜻 내가 하겠다고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이 아프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남편이 친정말을 모르겠다는 척하거나 제게 다 떠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리러 가면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옳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는 병원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다음 주에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연장 안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면 돼. 괜찮겠지? 그래도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솔직히 나도 그게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 평생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고마워. 사실 나는 다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었어. 휴직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한 손은 운전 중에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 보니 남편도 혼자 마음을 고생한 것 같아요. 저랑 연애할 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남편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의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가 그만둘 일보다 월급도 높고 회사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우리 둘에게 좋은 결정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자기가 잘할 것이라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병실로 가서 짐을 챙기고 우리 집으로 모셔왔더니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통원 치료도 하시나요?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몇 가지만 옮겨놓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너는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을 텐데. 겸사겸사 어머니 챙겨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 통원 치료가 끝나면
그때는 어머니 집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고마워하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내심은 걱정하신 모습 같아요. 근데 저희가 먼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고마워하며 거듭 말씀하셨어요. 시누이도 시어머니 소식을 듣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모습을 보니 만족해하며 말하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한케에게 학교 일을 했다고 했어. 엄마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서 싫어했을 텐데 이렇게 합까? 하고 뭐,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챙겨야 하는 거야. 신우는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얘기를 한 후 갑자기 나에게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방에 대해 물어봤어. 근데 우리 엄마는 어디서 생활하겠어? 건너편 방에 들어가려는 건 아니지. 아무래도 화장실 옆에 안방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방이야? 안방은 그들 둘이 사는 거 아니야? 너 좀 조용히 있어. 옳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밖에서 엄마가 계속 화장실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거리를 많이 거치지 않고 오히려 안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 특히 매일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라면 이번 해에도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화장실 앞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는데 신우 말처럼 화장실이 너무 멀면 움직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우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안방에서 어머님이 생활하시는 편이 내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방을 비워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옷가지 등을 화장실을 건너 방에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가끔씩 오는 시누이가 거슬리긴 했지만요. 옳게, 전에 말했잖아. 우리 엄마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바닥에 미끄럼 방지하는 거 하나 깔아놔야 해. 우리 욕실에 이미 그런 거 있지만 더하면 오히려 물이 잘 안 빠져.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공이 있던데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대.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 올 때 인테리어를 마치고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그런가 시누이가 우리 집을 자주 와서 가끔씩 음식 몇 가지를 가져갔지. 전에 가져간 반찬이 맛있었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가져와. 우리 가족이 좋아하거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종류의 반찬을 잘 먹지 않아서 최근에는 안 가져와.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알잖아요. 나 요리 못하는 거 그럼 이번엔 뭐 했어요? 우리 엄마가 잘 챙겨 두셔야 할 거예요. 금방 낫지 회복할 때는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오늘 소고기를 사서 먹는 건 어때요? 남편이랑 우리 애들도 여기로 데려올게요. 오늘은 우리 남편이 야간 근무라서 그리고 어머님께는 고기 자주 구워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기를 굽거나 그런 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런 건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에요. 빨리 시어머니가 회복되시길 바라면서 시누이를 마주칠 일이 줄어들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어요. 해당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시누이가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봤길래? 이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큰일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지금 울게 엄마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올케한테 말했잖아. 신우는 이때다 싶은 건지 갑자기 저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말도록.
한두 분이지 듣는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테 합과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합가 못하겠어요. 제가 할 만큼 했는데 형님 눈에 안 치는 거면 형님이 직접 하셔야죠.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뭘 잘했다고 눈에 치에 뜨고 합가를 안 한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시누이 보고 이제부터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면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신우가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은 딸인 내가 써야지. 빨리 청소해 놔. 얼케가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이 짐은 다 뭐예요? 올케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챙겼는지 내가 꼼꼼히 보려고 곧 있으면 엄마 또 태어나셔서 올케네 오실 텐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딸은 내가 이런 걸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다. 시누이는 여태까지 안 한 딸 노릇을 하다며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본인이 쓴다며 우리 집 안방에 앉아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지갑이 있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너희 집에 사느라 내가 지갑이 없는 줄도. 어머님 갑이요. 어디 계십니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내 집 안방 화장대에 하나 있잖아. 거기 밑에 서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넣어 놓고는 안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밖에 나온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집도 멀지 않아서 들렸다가 어머니가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신인의 식구가 시어머니 댁에 산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산다는 듯이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도 오늘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여기서 산다는 게 확실한 듯 했어요.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순간 시어머니가 이래서 앉아 계신지 사실을 아셨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음을 시켜서 물건을 전해드리며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게 맞죠? 이번에는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되나요? 저번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올해 입원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길어야 일주일 정도일 거려. 근데 그건 왜 입원해 와서 나 챙겨줄 필요 없어. 심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어서 도움 없어도 된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형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 집에 짐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집 안방에 어머님 대신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챙긴다고 하시던데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집에 다녀왔을 때 보니까 형님께 내 살림을 해주실래요? 가구들이 어머니 집에 있는 것 같더라. 형님이 어머님 집을 쓰기로 했다고 해. 근데 형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예전에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신부이의 남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돈을 거래하면 안 된다며 엄한 태도로 거부했어야 했지. 아들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한 적 있는데 집이 정말 없어져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가 생각했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동안 내게 가라며 종이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신사해 알지? 그 부동산으로 가면 종이 하나 주겠어. 너희 딸에게 전해주라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화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우연히 그 안방문 앞에 붙인 쪽지를 보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통화한 후 나를 보자마자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린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 신분속으로 가져다 주면 된다고 말했고 부동산 사장님의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날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건네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내 표정을 보고 상황을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낮춘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집 큰애 사위가 사업을 말아먹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 돈을 주거나 집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예전에 딸이 직접 우리 부동산에 와서 집 내놔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너희 시어머니랑 친하기 때문에 상황을 물어봤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집을 왜 파느냐고 했었는데 그때 집에 관심을 보인 분이 만약 집을 팔게 된다면 자기에게 팔라고 해서 아까 연락드렸더니 바로 계약한다고 해서 이게 너희 시어머니 집의 매매 계약서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 제게 시어머니랑 합가하라고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살던 집이 다 날아가서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와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신우의 행동이 예에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신우가 있는 안방 앞에 붙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 신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안방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 읽으려고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왜 엄마의 집을 계약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왜 내게 줬어요? 제가 어머니 집을 어떻게 팔아요? 어머님이 집을 팔라고 하셔서 저는요. 그대로 이해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미리 나한테 연락이든 알림이든 해야죠. 그러면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하겠어. 우리 엄마를 돌보는 사이에 옳게 못 챙기는 거야? 신우는 내가 건넨 소리를 듣고 난리를 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아직 어머니와 얘기해보지는 않았어요. 올케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라는데 울 엄마가 갖고 계신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엄마가 다시 입원하셨어요. 어머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아니라 형님 같은데요. 형님이 이미 어머니 집을 사용 중이시잖아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형님이 딸로서 이 말하는 의견인가요? 말씀드렸어요. 언제 딸 녀석이 되는 줄 알아? 올키가 어떻게 엄마한테 확인한다고 했어. 신우 휘가로 지르다가 갑자기 기겁하는 얼굴로 뒤를 쳐다봤어. 누가 집에 들어왔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어.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이제 내 딸로 대해야 한다고 했지. 내 집을 팔았고 여기서 어떻게 달러를 내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올키 옆에 딱 붙어서 올키를 잘 챙기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여기 왜 있어? 여기서 너네와 나랑 같이 사는데. 며느리는 내 간병 도와주기도 했고 너는 말도 없이 집 안방을 차지했던 소리 들었어. 너무 미안하니까 따로 집을 찾아주기로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신호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적당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돈을 유산으로 받으셨거나 그걸 아는 시누이가 계속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하기나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니 신우가 시어머니가 입원한 틈을 타 시어머니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근데 신우와 로이랑 사이가 안 좋게 됐는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와서 딸 노릇을 타겠다고 했던 게 있었죠. 올케는 다른 곳에서 산다고요. 아니면 그럼 엄마가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여기 집이 너무 좁아서 어른 6명이서 살기에는 필요가 있어요. 세아는 말했는데 내가 이제 내 딸로 살아야 한다며 나도 한번 딸에게 대접을 받아보자고 해서 세아가 너를 빨리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곧 여기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엄마, 너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요구할 때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놓고 올케에게 집을 팔 돈은 있어. 너희들이 날려먹은 돈을 내가 대신해 준 것 아니냐? 내가 가져간 돈만 합쳐도 집 2채는 샀어. 하지만 이제 동생들도 들어와서 신우의 행세를 해야 해. 내가 무슨 것을 가지고 행세를 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따뜻하지 않게 말했어요. 신우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았다. 흘러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 울면서 잘못을 털어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 내가 엄마 허락 없이 생각해. 아니,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너도 얼른 그 방에 있는 베라. 거기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빨리 빼줘야 해요. 신우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고마워하며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우가 배 아파했고 우리는 분가하다가 잠시 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축하해 주시면서 차도 한 대를 주셨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돈이 부족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집이 없는 신우가 우리 집까지 찾아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사연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매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